네, 농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농지를 보유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정말 필수 시청입니다. 자, 농지 관리와 관련해서 아주 큰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농지 관리가 농지원부에서 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이미 4월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요. 8월부터는 아주 더 큰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도 우리 양도소득세를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농지원부, 농지대장 이런 거 좀 생소합니다. 네, 뭡니까 사실 도대체? 많이들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토지 양도를 아무래도 저는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농지 쪽에 대한 상담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 최근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이 아마 안 되셔서 놀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네. 지금 이 농지원부를 대대적으로 좀 이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세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이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작성 기준입니다. 이 농업인 기준이었는데 이제 전부 필지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작성 대장입니다. 이 기존에는 농지원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해서 이 농지원부를 굳이 안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어 주지도 않았었고 아무래도 이제 행정의 간소화를 좀 이뤘었죠. 그러나 이제는 필지의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관할 행정청인데요.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 안 됐었죠. 왜냐하면 경상도에 있는 부모님의 농지를 서울에 있는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 자녀는 서울에 있는데 그 서울에서의 그 농업인 그 주소지에서 관할 행정청이 관리를 한다? 아, 그렇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실사를 나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강남구청에서 경북까지 출장 안 갈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기관 간에 협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여력이 사실 충분치 않죠. 네. 그걸 이제 바꿔서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공부 명칭은 이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는 시점은 8월부터입니다. 8월부터 네. 농지대장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있었던 문제가 없었는데 왜 농지원부를 가지고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는 전화를 사실 많이 받는데요. 네. 이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말에 기억을 하실 텐데요. 3기 신도시 등 공익 수용을 한다라고 이제 LH 이 공사들에 대한 이 각종 직원들의 투기 그렇죠.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를 토대로 2021년 3.29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3월 29일 날 이 토지에 대해서도 투기 세력들이 많다라고 해서 좀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었죠. 그때 세법도 개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농지법에 대한 이런 대대적인 개정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익수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답, 과수원, 임야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를 이제 국가가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다 공공 택지지구를 대부분 건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필지별로 관리를 해서 불법적인 농지 소유와 농지 투기를 다 막겠다라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아.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관리 방식이 직권주의의 보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나 농막 등 설치 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핵심입니다. 아. 8월 18일부터는 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 그 다음에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군. 자,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소작 제도는 금지가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현재 많이들 맺고 있나요? 사실상 많이 맺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소작이 사실 불법이지만 실사를 나가보면 대부분 이제 대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실질적인 임차인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직불금이나 이런 농업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이제 보조금들에 대해서도 수령을 좀 본인이 직접 못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땅 주인이 직접 이제 자기가 농사 짓는 걸로 해서 그 직불금을 받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각종 이제 편의적으로 좀 맞지 않는 행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농지법 시행 개정으로 인해서 전부 다 좀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알리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더 이상 안 된다. 예, 그리고 농업 직불금도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에도 저거 신고 잘 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농막은 또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네. 농막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사실상 주택인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자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들 모르시는데 네. 서울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이죠. 경기도권역에 있는 농지는 정말 이미 벌써 실태 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경기도권에 있는 이 농지 같은 경우는 이 가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해서 많은 실태 조사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로 타기간 DB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바뀌는 농지연부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등기 자료 등 11개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네. 실질적인 누가 소유주인지 이런 것들의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별지 서식으로는 이제 필지별 작성, 그다음에 농지 정보를 추가하게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갖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농업인이 실제로 되면 뭐 혜택 같은 것도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농지연부가 꼭 있어야 세제상 혜택을 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농지연부가 있든 없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상 농사를 지었다라는 각종 서류만 보완이 되면 네. 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1000제곱미터 이하를 가지고 계셔서 농지연부가 없었던 분들도 즉 주말 체험 영농이신 분들도 세법상 혜택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에 따라서 세법의 감면 규정에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농지 취득할 때 취득세율 50% 감면이 있습니다. 이 농지 소재지가 도시 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시거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를 하시거나 30km 이내에서 거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세요. 이 소득 기준을 많이들 놓치시는데요. 이 연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네. 이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결국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50%나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매매를 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추징이 되겠죠. 2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농지연부 주요 제도 개선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태 조사를 하게 돼서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거기 확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임대차를 하고 있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 이 취득세 감면받은 것도 역으로 추징을 당할 수 있겠죠. 전부 다 이렇게 연계된다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 농업인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 제촌 자격 농지를 4년에서 7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농지 대토 감면, 그다음에 8년 이상 짓고 나서 양도하게 되면 이 자격 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1년 동안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감면 요건인데 네. 기존 요건들은 다 앞에 말씀드렸던 취득세 감면 요건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네,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 농업인 혜택으로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 혜택마다 이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농업인은 이 첫 번째로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인 전문 대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연금 지원이랑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농지 면적에 비례해서 농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농업인이면 출산 바우처, 그 외에도 농지를 그 농지주택으로 전용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면세유, 그 다음에 농업용 전기 같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기준을 꼭 유지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다 이어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농지연부에 대한 그 관리 방식을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농지원부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큰 제도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아주 주의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